안녕하세요, 함철입니다. 자, 2장 3절 CPU에 대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 제가 일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컴퓨터 부품 중에서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입니다. 명령어를 인출하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꼭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CPU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CPU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ALU였고, 또 하나는 제어 장치였고, 또 하나는 레지스터였죠. ALU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회로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산을 위한 회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어 장치는 명령어를 해석해서 때로는 제어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는, 이번에 배울 레지스터는 CPU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장되는 임시값들을 저장하는 임시 저장 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CPU 안에는 다양한 하나 이상의 레지스터들이 있고 각기 다른 이름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레지스터가 특히 개발자한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ALU나 제어 장치에 비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CPU가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명령어는 처리 전후로 반드시 레지스터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만 잘 관찰해도 가장 낮은 수준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ALU나 제어 장치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품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지스터를 관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디버깅 도구를 이용하시면 돼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런 도구가 있고요. 리눅스나 맥OS 등에서 사용 가능한 GDB라고 하는 디버깅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여기 보이시면 레지스터 value라고 있죠. 이게 레지스터 이름입니다. 이게 GDB의 화면이에요. 이게 레지스터 그리고 값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디버깅 도구를 이용해서 현재 레지스터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어떤 레지스터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디버깅 도구를 이용해서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을 잘 관찰할 수 있으려면 당연하게도 어떤 종류의 레지스터들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등을 알아야겠죠? 그쵸? 이 레지스터의 종류와 개수는 CPU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인텔 CPU의 레지스터의 이름과 종류, 맥OS M1 CPU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의 이름과 개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서도 거의 대부분의 CPU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레지스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대표적인 레지스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레지스터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프로그램 카운터 이렇게 쓰고 앞 글자를 따서 PC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떤 값을 저장하냐면 메모리에서 다음으로 읽어드릴 명령어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10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읽어드릴 메모리 주소는 10이라는 뜻이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현재 100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읽어드릴 메모리 주소는 100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용어를 명령어 포인터라고 지칭하는 CPU도 있습니다. IP라고 줄여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지칭하는 CPU도 있어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다음으로 읽어드릴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일씩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CPU는 자연스럽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다음 번지 이렇게 인출해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실제로도 일반적인 경우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일씩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은 보통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는 언제일까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1이 증가된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메모리 번지수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if문이 실행되거나 아니면 goTo문, 이런 goTo문 같은 문법이 실행되거나 혹은 함수가 실행될 경우에도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함수가 여기에 적재되어 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이 번지수로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1 증가되지 않은 값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학습할 대표적인 레지스터의 종류에는 명령어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다음으로 읽어드릴 명령어가 적재된 주소를 가리킨다면 이 명령어 레지스터는 읽어드린 명령어, 해석할 명령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CPU의 구성 요소 중에 이 제어 장치는 명령어 레지스터 속의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구성 요소인 ALU로 하여금 관련한 연산을 수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부품으로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서 해당 부품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다음으로 살펴볼 대표적인 레지스터는 범용 레지스터입니다. 범용 레지스터.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름처럼 자유롭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교적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도 저장할 수 있고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주소도 저장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CPU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범용 레지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용 레지스터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디버깅 도구를 활용하면은 여러 범용 레지스터들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EAX, EBX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범용 레지스터들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 다 범용 레지스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지스터 값들을 만약에 관찰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범용 레지스터를 보게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다음으로 살펴볼 대표적인 레지스터는 플래그 레지스터입니다. 이 플래그 레지스터는 플래그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플래그란 무엇이냐면 연산의 결과 혹은 CPU의 상태에 대한 부가 정보를 플래그라고 부릅니다. 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플래그의 종류 또한 CPU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플래그에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부호 플래그, 제로 플래그, 캐리 플래그, 오버플로우 플래그, 인터럽트 플래그, 슈퍼바이저 플래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호 플래그는 연산 결과의 부호를 나타내는 플래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호 플래그 값이 1일 경우에는 이 연산 결과가 음수다 라는 걸 의미하고 연산 결과가 0일 경우에는 양수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로 플래그는 연산 결과가 0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고요. 가령 제로 플래그가 1일 경우에는 연산 결과가 0임을 시사합니다. 캐리 플래그는 연산 과정에서 올림수나 빌림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고요. 오버플로우 플래그는 말 그대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입니다. 참고로 이 오버플래그란 저장하고자 하는 값이 저장하려는 공간보다 훨씬 커서 발생하는 정보 손실에 따른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저장 장치가 1MB인데 거기다가 한꺼번에 3MB를 저장하려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데이터가 넘쳐 흐르는 문제를 오버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이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럽트 플래그는 현재 인터럽트가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인데요. 인터럽트와 관련해서는 이번 강의에서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플래그는 현재 커널 모드로 실행 중인지 사용자 모드로 실행 중인지 나타내는 플래그인데 이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 또한 현재 강의가 아니라 운영체제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플래그 레지스터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로 플래그가 1로 세팅되어 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연산 결과가 어떻다는 점을 시사하죠? 연산 결과가 0이라는 점을 시사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의 결과 혹은 CPU 상태에 대한 부가 정보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스택 포인터라고 하는 레지스터도 살펴봅시다. 스택 포인터는 메모리 내에 스택처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인 스택 영역의 꼭대기를 가리키는 특별한 레지스터입니다. 메모리 안에 스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스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한쪽 끝이 막혀있는 통에다가 저장하듯이 차곡차곡 쌓여나가게 될 겁니다. 이때 스택 포인터가 저장하는 값은 그 꼭대기에 저장된 데이터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스택 영역에는 스택 데이터 3이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스택 포인터는 3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택에서 스택 데이터 3이 팝된다면, 제거된다면 스택 포인터 값은 어디를 가리키게 되겠어요? 스택 데이터 2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처럼 스택 포인터는 현재 스택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CPU의 구성 요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